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년부터 신체호까지 조선 팔도만의 역사를 만들려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면, 저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그대로 재현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에서 이 땅을 나타내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옥랑역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옥저를 순회가던 낙랑왕의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옥랑, 좀 순하게 낙랑의 낭자와 옥저의 옥자를 붙여서 옥랑 역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또 제가 제시라는 말이 한반도라는 말입니다. 이 한반도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도는 해중에서 돌출된 부분인데 특히 조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좋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섬에 반쪽 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섬도자의 섬은요, 색깔처럼 뚝뚝 떨어진 그걸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서글로 나타내서 도라고 씁니다. 뚝뚝, 일본 열도처럼 바닷가 가운데 있는 그게 섬이에요. 우리나라는 떨어지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라는 말을 씁니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는 건, 일본인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예? 그래서 한반도라는 말을 대체해서 저는 이제 만주하고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것은 옥랑이라는 말로 주는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선 사관이라고 해서 만선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을 나타내는 말을 옥랑 중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조선 팔도를 나타낼까? 한조라고 나타내면 어떨까? 그게 한조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과 북조선의 조선을 해서 한자식을 띄면 한조가 됩니다. 근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세중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말은 원래 중앙에 있는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도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중국은 어디냐면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도의 중앙도 중국이고, 예?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낼 때 중국은 서울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세중이라고 하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세중이라는 말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고조선 때 여기가 소도 지역이 아니었나라고 해서 소도로 보았다면은 이걸 소도라는 말에서 도를 해서 구도 또는 뭐 구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구도라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깨달음을 찾는 곳이라는 말이 이제 구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의미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반도라는 말을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낙랑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을단지의 아우 황숙이 고불가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예, 황명제 고불가가 있다. 그러니까 단제의 동생이 고불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낙랑홀로 다스리게 했다. 근데 이 기록이요, 한성 28년은 기자 때보다 100년 앞섭니다. 100년이 앞서요. 그때 이미 조선 낙랑으로서 기자 때 조선과 낙랑이라는 이유가 별개로 조선과 같이 동격으로 이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 만들어지기, 한사군의 낙랑군이 나오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예, 12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낙랑국의 마제왕이 최리입니다. 낙랑왕 최리. 이때에 낙랑왕 최리가 있을 때 낙랑군에는 3명의 태수가 바뀌는 기록이 후한서 76권과 1권에 나옵니다. 여기 낙랑국이고, 낙랑군은 이쪽에 있었죠. 진방군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낙랑왕국이 분명히 고조선 때를 제외하고도 해모수 때부터 AD 31년까지니까 적어도 200년 이상은 존재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낙랑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낙랑왕 최리가 고구려에 항복하면서 마리깐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가한 지역이. 여기에 가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북방 전부 다 가한 지역이 되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32년부터 502년까지를 고구려와 동격으로 생각하는데, 동격이 아니고 고구려 제후국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리고 삼국사 신라봉기는요, 저게 유엔제노로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던 사로국의 신라의 기록이지, 지금 이 땅의 기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년부터 502년까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가라도 있었고. 근데 이 신라가 503년 독립을 하면서 631년 국경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만주원룡은 이 광명에서 길림 동쪽이 신라다. 지금 만주 지역이요. 장성 이남이요. 그리고 이제 요사에 의하면 요 해주의 동쪽은 신라. 그러니까 해주와 강릉이 장성 남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 남북의 동쪽이 신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해주 서남쪽에 평양성이 있다. 분명히 평양이 지금 유엔제노 5월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요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에서는 이 고구려에서 동북에서 동남으로 장성을 쌓았다. 바로 이쪽의 평양성에서 이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만주까지를 통치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만주까지 통치한 기록을 찾지 못. 그리고 고려가 만주를 통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송영 동쪽에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감찬의 구주대첩지를 지금도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평안도 어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장춘에서 40km면 이게 구태라는 이 구태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귀주선입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석천이 있어요. 여기에 강남산 때 싸우던 이름 석천이 있어요. 여기가 흥화진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 요원 동쪽에 흥화진 반석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귀주성 전투를 나타내는 강남천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관장과 원성장군이 여진을 병정하러 가는 출발지가 장춘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주가 그러니까 이게 신라 땅이었다가 고려 땅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사는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와 원사를 보면 나오는데 고려와 원사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니까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쌍성총만보가 우리는 원산 지역이 있는 데다 하지만 쌍성이 지금도 있어요. 쌍성이. 여기가 화두입니다. 하름입니다. 이 하름인이 고려사에 하면 한노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하름인 북쪽 지역을 1258년에 잃어버립니다. 왜?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가기 때문에. 1233년 심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1258년에 화두에 있는 사람들이 원나라로 가서 만주가 말하자면 원나라 땅이 되는데 국민왕이 이거 수복을 하죠. 그 수복을 할 때 기록에 뭐냐, 지금 황성이 압록강 북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그런데 압록강 북쪽에 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가 수냐? 천령에서 300리가 지금 무순과 심양인데 천령에서요 300리 지역이 고려왕은 심양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고려의 서경이 심양일 수가 있다란 얘기죠. 심양 아니면 무슨? 고려왕은 심양왕이라는데 왜 우리가 고려 수도를 평양에 서경인을 자꾸 평양이라고 우겼을까요? 이게 만주를 우리가 연구를 안 한 탓입니다. 분명히 이 귀주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춘역에서 오연천과 윤관장군이 떠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원해 넘긴 원흉들이라 1233년에 홍보원, 1258년에 조의탁정, 1269년에 최탄, 이연령, 현원열, 한신, 계문비, 현효철, 이 사람들이 만주를 다스리던 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 서경이 심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원나라로 왔을까요? 고려 정부가 이 사람들을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을 잘했으면 왜 갑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1370년 이성계 장군이 말하면 회복할 때의 얘기인데 이 압록강 북쪽에 동령부가 있다는 얘기고 황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 지역을 평정을 했다는 길인데 우리는 이 동령부가 심양이라고 고려 서경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안타까울 뿐이죠. 예, 여기 화주고, 이게 함주가, 그래, 함길도가 여기를 함길도라는 게 여기가 함길도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모르냐면요. 청나라가 건국한 건주 여진의 건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1579년에 만든 요동도가 없었다면 건주는 영원히 청사와 마찬가지로 만주에 있는 걸로 우겨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주가 지금 송영 서북 쪽에 있습니다. 이 고려 수도가 천령에서 300리 심양과 무슨 지역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뭐 지금 거죠. 분명히 지금 이게 고려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위화도 회군할 때 기록을 보면요. 정벌군의 좌우군이 38,000, 소속 인원이 11,633명, 말이 2만 필이 넘습니다. 위화도 면적이 3,000평, 3,500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과 이 인원이 다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 아니, 요심을 평정했다 그러면 이 지역 어디인가에서 위화도를 찾아야 되는데, 위화도가 그렇다면 이 요하 지역의 어느 섬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어떻게 압록강에서 찾습니까? 그걸. 이 평정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심을 평정한 기록을 분명히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시면, 우리는 건주 여진이 지금까지 만주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요게 건주에, 이게 1579년 지도인데, 여기 건주가 있잖아요. 요게 사례관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건평이라는 건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4개나 있어요. 근데 만주에는 건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땅을 금복계, 우리 지금 요동만 들어가는데, 고려가 1370년에 74년에 이게 명나라 땅이 될 때까지 이건 금복교회라고, 우리 사세 금복교회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고려 땅이고, 요게 명나라 땅이 됩니다. 해주 동쪽, 해주와 광명 동쪽이 신라 땅이었고, 송영 동북으로 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구주 대첩이 있었고, 심양이 고려왕은 심양왕이라 했고, 그렇다면 이 지역은 신라 때부터 고리로 넘어오는 지역이었고, 홍복원 이하가 원나라에 항복하게 되니까 고려 땅이었습니다. 이게 고려 땅이었어요. 고려 땅. 이거 명나라 1470년 명나라에 간 명나라 땅이 돼버린 거죠. 잃어버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신라와 고려 역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동강 이남을 신라 땅이라고 하고, 신우주 이남을 신라 땅이라고 하는데, 만주 오려고 해서, 아니 청나라가 얼마나 힘이 약하면 아부를 신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부라는 게 아니고, 만주가 원래 신라 땅이기 때문에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 이남을 민족으로는 민족사관 때문에,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삼국사와 동이전을 왜곡하면서도 조선파도에 맞추는 역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한 신라가 있고,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가 있었습니다. 삼국사에 신라가 2개로 있고, 삼국에서 신라가 2개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동일령과 삼국사를 조선파도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역사를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사와 삼국사와 동이전이, 그리고 원사가
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는 옥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이 정말로 이 땅의 역사는 낙랑국에서 고구려 가한 시대를 거쳐서 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리로 넘어왔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유라시아를 전부 다 통치하던 고구려의 전통, 그래서 고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세계를 경영하는 그 경영 방식은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전수해야 될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 후예가 하나 되기를 희망하면서 주몽의 담을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